손에 잡히는 경제. 자, 오늘은 이어서 병원비 얘기 또 계속 좀 해보겠습니다. 병원에 갔다가 병원비 내고 나면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병원비를 상당 부분 보험회사에서 내주고 있는데요. 이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서 민원이 아주 금감원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의 보험상품감독국 김봉균 팀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어떤 민원들 들어오고 있는지 또 뭘 좀 잘 알아둬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서 어떤 민원들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실손의료보험이 병원 또는 약국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를 보장을 하다 보니까 특정 질병이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특히 이제 건강검진, 영양제, 호르몬 투여와 관련된 비용 등 일부 항목이 치료 목적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서 보상 여부가 달라지는데, 이런 경우에 또 일부 이제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갔다 오면 거기서 드는 비용을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네네. 그게 치료 목적인 경우에만 해준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될 줄 알았는데 또 보험회사 가면 이건 안 됩니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불만들이 있겠네요. 네네네. 그러면 내가 병원 가서 병원비가 예를 들면 10만 원 나왔다. 그러면 10만 원을 다 보험회사에서 주는 건지, 이 중에 몇몇 항목은 빼고 주는 건지는 어디에 가면, 보험회사 가기 전에 뭐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가입자가 실손의료보험의 보상 범위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 금융감독원에서 실손의료보험 길라잡이를 발간했습니다. 이 길라잡이는 이제 금융감독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소비자께서 이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보장이 애매한다든지 그러면 언제든지 금융감독원 대표번호 1332로 전화해 주시면 상담도 가능합니다. 1332로 전화해서 나 실손의료보험 가입했는데 이거 저 병원비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상담도 해주신다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필요할 경우에 다 상담도 받아보면 되겠습니다만, 방송 연결된 김에 몇 가지 미리 좀 공부 좀 해둘게요. 그러면. 네네. 의료비가 다 보장되는 건 아니면 어떤 게 빠집니까? 즉 이런 거는 보험으로 보장 안 되는 의료비가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판매되는 이제 실손의료보험 기준 말씀드리면 쌍꺼풀 수술 같은 경우 이제 외모 개선 목적의 성형 비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안 되고요. 성형 수술은 안 되고.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나 자동차 보험, 산재 보험에서 이미 보상받은 의료비,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실손의료보험이니까 실제 손해에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병비, 진단서 발급 비용, 그다음에 구급차 이동 비용 등 이제 진료와 무관한 비용은 이제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비 영수증을 보시면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이제 급여 부분하고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부분으로 이제 구분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치과 치료비, 그다음에 한방 치료비 경우에 현재 급여 부분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손의료보험에서 이제 비급여 부분은 보장하지 않으니까, 치과와 한방의 경우에는 비급여는 안 해주고, 나머지 다른 과에서는 비급여 항목이라고 해도 해주는 거죠. 일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항문 질환 같은 경우에는 좀 급여만 보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렸고, 약관이나 상품 설명서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알아서 빼고 줄 거고, 보험회사에서 잘 빼고 준 건지 아니면 빼고 주면 안 되는 건데도 뺀 건지는 따져보다가 금감원에 문의 전화도 해봐야 된다, 이런 뜻이군요. 사전에 먼저 확인해 보시고 병원 다녀오실 때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어떻습니까?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하려면 이게 청구하는데 서류들도 많이 필요하고 또 진단서도 추가로 떼어야 되고, 그래서 귀찮아서 사실은 바쁘다 보면 미뤄두다가 보험금 못 받는 경우도 꽤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렇게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서류들은 이제 필요한데요. 간단하게 청구 시 서류 부분에 잠깐 말씀드리면, 통원인지 입원 여부인지에 따라서 이제 보험금 청구 서류가 다른데요. 우선 통원부터 말씀드리면 청구 금액이 3만 원 이하 소액인 경우에는 영수증만으로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만 원 이하요? 예. 그리고 3만 원 초과해서 1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통원 의료비 간소화 제도가 시행돼 가지고 진단서 없이도 영수증과 질병 분류 코드가 기재된 처방전만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영수증하고 처방전 10만 원 이하인 경우엔, 10만 원 초과는 경우에는 영수증과 더불어서 이제 진단명, 통원 일자하고 통원 기간이 포함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좀 약간 다른데요.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세부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 의료비가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진단서는 진료 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하고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청구를 김 팀장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저희가 자동차 사고가 나면 자동차 보험 처리하는 건 카센터하고 보험회사하고 알아서 서류 다 주고받고 소비자는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 실손의료보험은 왜 중간에 소비자가 이런 서류 저런 서류 일일이 떼다 갖다 줘야 되는 겁니까? 병원에서 보험회사에 그냥 갖다 주면 안 돼요? 그런 제도는 지금 현재 아직 시행이 되고 있지 않는데요. 예.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가해자 피해자 간의 이제 배상 책임을 다루는 보험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제 의료비 지급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인데 예. 실손의료보험 경우에도 이제 국민형 보험이 되니까 앞으로도 이런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거 좀 개선이 만들어 주세요. 필요하다고 저는 뭐 봅니다. 또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금융감독원 보험상품감독국의 김봉균 팀장과 함께 우리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잠깐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실손의료보험 분쟁이 생기기 전에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번 전화하면 안내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경재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